아까 3시간 동안 방송했더니 목이 좀 잠겼네요.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그동안 참 하루에 4~5시간밖에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일 결과가 궁금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면서 사색 또는 철학적 사색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집권할 때는 적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말 하는 적 들어본 적 있나요? 여당, 특히 청와대, 문재인 입에서 또는 박영선 후보까지 적폐라는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못 꺼내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수식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은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조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유자를 못 빼서 안달을 했을까요? 또 초중등 교과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자유를 빼고자 했죠.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좌파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좌파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들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려고 했을까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지켜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은 또 다수결을 통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입법, 이것은 무조건 옳을까요?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를 풀 때 그것을 답변해 주는 것은 책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야 될 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정리를 잘 하신 분이 민경국 대학 교수로 있는데, 강원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이 정권과 무관하게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할 때 자유자, 이 자유자는 어떤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이 자유주의가 뭘까요? 이 자유주의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만들어낸 그 주의입니다. 인류 역사는 프랑스 혁명 이전과 프랑스 혁명 이후로 바뀌죠.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우리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역사적 기원은 아무래도 아담 스미스 자유시장 이쪽부터 시작했겠죠. 그런데 스튜어트 밀이 가장 잘 정의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건세사입니다. 건세사고 2500년 전에 이미 동양에서는 노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위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위자연, 이거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일일이 만보 놀아라 이거 아닙니다. 무위의 도를 실천해라. 무위가 마음속에 있으면 도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덕이고, 자, 무위자연, 이걸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집권자, 이 도덕의 노자의 도덕경은 제왕학입니다. 일종의 통치학이에요. 통치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부로 껍적대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 글을 연 스스로 다 잘 알아서 하니까 무위 껍적대지 마라 이겁니다. 뭔가 권력을 진 척이 껍적대지 말고 그냥 좀 놔두라. 네가 설치면 설칠수록 백성은 피곤하고 힘들다. 바로 문재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 같죠. 이게 2500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 자유주의하고 노자를 연결시켜 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노자는 주로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많이 써먹었는데 그거는 진짜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허접 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천박하기가 짝이 없죠. 김용옥보다는 최진석 교수가 더 낫습니다. 훨씬. 두 사람이 강의하는 거나 책을 읽어보면 최진석 교수는 역시
믿을 만한 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틀에 매이지 마라. 사고의 틀에도 매이지 말고 제도의 틀에도 묶지 마라. 공자는 예를 이야기했지만 예는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인의 예지신 중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건 예밖에 없죠. 인의 예 인의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죠. 의 옳을 의 지 아는 것 신 마음에 믿는 것 이런 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보다는 마음가짐의 일종의 도죠. 그런데 예는 드러나죠. 그 예가 드러나가지고 예마저도 어떤 틀을 만들어버리면 조선 왕조 500년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게 주자하고 연결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최근에 나타났을 때, 즉 스튜어트 밀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자유주의가 뭘까요? 뭘 자유주의랄까요? 그냥 일일이 막 놀아라 이게 자유주의일까요? 우리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2015년도에 써진 책입니다. 이게 주간조선에 오래간만에 올라와 있길래 아 참 반갑다 하는 색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민주주의 본질을 따져본 다음 민주주의 본질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개인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제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 핵심은 다수결의 지배입니다. 다수, 많은 쪽이 이긴다.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다수. 히틀러도 다수를 대표하던 사람이에요. 즉 다수결에 의해서 지배자를 뽑고 집행할 정책과 법을 정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절차 또는 방법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을까요? 180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인간의 학문적 자유에 해당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좋은 점일까요? 북한에다가 풍선 달리면 잡아간다. 이게 좋은 민주주의일까요? 그러니까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최선일 수는 없다는 거죠. 소수가 승복하는 이유는 다수가 현명하거나 다수가 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다수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승복은 잠정적인 결정뿐입니다. 그들은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민주주의로 바꾸고자 하고 교과서까지도 그렇게 바꾸고자 했을까요? 즉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언제라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자 헌법부터 바꾸고 교과서부터 바꾸고자 했던 겁니다. 더구나 문명은 항상 다수가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수가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견해가 공론의 장에 진입해야 하는 기회, 진입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는, 퍼져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목표와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영역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건 좌우파를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인식 좌파. 문제인식 좌파가 왜 자유를 빼고 싶어 하느냐를 분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배제하죠.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면 문재인에 대한 또는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중공 정책에 대한 기타 등등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을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리드했다고 감옥속에 가다 보는 이런 식이 가능해질까요? 요즘은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사람으로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법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수의 지배는 늘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0석을 차지했다고 아무런 법안이나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그만큼 차지했다면, 우리 보수가 그만큼 180석 차지했다면 아무나 법이나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만들어도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걸요. 우리는 안 그럽니다. 쟤들은 혁명을 꿈꾸어갖고 그 혁명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겁니다. 즉 프로파간다의 중요성,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탁월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충 같은 것으로 혼돈합니다.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 개인적 자유에는 경제적인 자유, 시장의 자유도 포함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의 자유를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LH 사태가 터져버리고 부동산 시장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는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부터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누르고자 하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약 300% 가까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겨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면서 부동산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이 집권하니까 다시 부동산부터 터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를 억압하다 보니까 부동산부터 터져버리는 겁니다. 또 개인적 자유에는 아까 시장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 시민적 자유가 있다 그랬죠.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를테면은 경제적인 자유는 시장에서 뭐든지 팔거나 사거나 만들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로 놓아지는 거죠. 시민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무엇부터 제한하고 있죠? 여러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년인가 6년인가 징역 살아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 이거 건드리면 학문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같은 사람도 연구하지 마라, 만약 발표하면 잡아놨겠다. 북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풍선을 날리는 법, 그걸 제한하는 법은 지금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은 정통으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바로 학문적 자유로 제한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제한하는 걸 좋아하는 그 본능이 발동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공부했던 프로파간다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전선동을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북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한하게 되니까. 자유를 정치적 자유에만 국한해보면 민주주의가 형성한 일체의 상황은 자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도 바로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로 국민의 투표에서 선택된 정권입니다. 히틀러 정권이 그래요. 저 국민이 정부를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틀러는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해서 개인적 자유를 말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당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부터 자유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자유를 넣음으로써 자유시장, 개인적 자유 등등을 보장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그 사람이,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국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국제적 인권, 국내적 인권에 대해서 특히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그런 것으로 학습해 왔던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경제적 민주화 바람, 경제민주화 이건 뭡니까? 정치적 시민적 자유는 풀되 경제적 자유는 묶어버리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유가 도리어 정치적이거나 시민적 자유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이게 서로 얽혀서 발전해 왔는데 이것을 강제로 분리하면 효과가 크게 약화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번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자, 그 번영에 기대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시도했지만 그 사민주의가 오늘날 그 피해를 수정하느라고 바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존엄과 번영을 안겨줍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더없이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집어넣었던, 이 우리 헌법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때 만들어졌네요.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이 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들은 이제 힘이 빠지면서 다수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수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정 안 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입니다. 자유주의를 어떻게든 빼고 싶어하는 미련. 아마 헌법 개정을 한다면 처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처럼 자유자부터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기도 했고 또 싸워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나요? 바로 6.25를 경험한 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가 우리 선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6.25 때 무엇을 위해서 싸웠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6.25 때 자유를 위해서 싸우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느꼈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넣은 거죠. 자, 지금 그냥 민주주의 또는 과잉 민주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수결로 해가지고 대개문들이 대세가 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조작하고 프로파간다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하는, 즉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로 믿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실로 믿게 해라. 그러자면 선전과 선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프로파간다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본능입니다. 이런 갈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또는 절제된 민주주의가 절실하고 그것은 자유주의를 여기에 가미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 구조는 참 잘 만들어놨지만은 입법 제한 장치가 미흡합니다. 아무 법이나 다 만들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말로 미흡합니다. 즉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의 만능에 빠진 1987년도 체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수로 정한 것은 무조건 법이 되어버립니다. 저 대개문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도 국회의원 18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말로 즐기고 있는 이 다수결 민주주의는 그것도 그 다수도 선거 한 번으로 획득한 다수입니다. 딱 선거할 때 그때 한 번 획득하고 부정선거가 되든 뭐가 되든 딱 다수결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 이후로 여론이 바뀌거나 반대가 더 높아지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밀어붙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3년 더 할 겁니다. 대선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입법 폭주를 통해서 포퓰리즘을 부를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에 만약 헌법을 개정할 일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권력을 제한하는, 즉 다수의
결의가 권력이 되어버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둘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든 현 집권 세력 문재인 좌파, 그냥 정통 좌파나 뭐 진중권 교수식 좌파는 오히려 자유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대로 뭐 너무 지나친 자유주의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유를 지은 민주주의는 곧바로 과잉 민주주의, 입법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국회에서 입법 만능주의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집회를 통해서도 시장경제 이야기만 합니다. 자유시장. 지금 저들이 시장에 손을 대면 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터져나가고 지금은 부동산만 피해를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 대한민국 전 기업이 쓰러질 지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 왜 그렇게 자유라는 단어에 집착하세요 하면서 너스레를 뜹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없애버려야 통제하기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즉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에 가서 청문회를 할 지경이 되자 강경화가 그런 이야기했죠.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시장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도 좋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해서 입을 대거나 저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입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입대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아마 이거는 3년 동안 포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로 가면 안 되겠니? 우리는 법과 원칙과 시스템과 숫자 이런 데 대한 명쾌한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민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식 또는 법 감정이나 마음 이런 이야기 다 많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측정 불가능한 것들이 더 좋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를 기른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투표용지가 딱 보이게 이렇게 투표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힘을 잃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다시 추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꿈, 그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 어떻게든 중국식 민주주의, 중국도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 대북전단 금지법도 만들고 온갖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싶어 할까?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 할까? 사실 오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오늘 12시 딱 넘어가면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하루 오늘 동안 못합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또 잠을 자려고 사실 누웠거든요. 누웠다가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저도 숫자로 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오세훈 후보도 지금 잠 못 자고 있겠죠.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이 잠 못 자는 밤에 여러분도 잠을 못 자고 계시니까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도 잠 좀 주무세요. 하지만 이 잠 못 자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것 중에 하나를
꺼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일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자야겠습니다. 이제 자고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